KB금융지주에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일단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이 10억원 이상, 이렇게 둘 다 10억원 이상인 사람들만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 한국 부자 수를 보면 1000명당 200명, 역시 서울을 이길 지역은 없어 보입니다. 금융자산 추이를 보죠. 이런 주식이나 뭐 현금성 그런 것도 있죠. 채권, 예적금 이런 걸 한번 보면 작년보다 플러스 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2년보다 작년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좋았는지 아니면 해외 주식이 좋았는지 이런 금융자산이 많이 올라갔죠. 일단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면 거의 다 부동산 그 값어치로, 그런 가치 상승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법인명의와 뭐 개인명의 이렇게 따로 있지만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올해가 10%나 증가했죠. 그리고 항상 부동산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성과, 이거는 뭐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뭐 펀드 같은 거 정도 포함하는 건데, 손실이 16.3% 발생했다가 지금 2024년에는 8.6으로 줄었죠. 그리고 거의 똑같다, 60% 정도. 이것도 아마 코인이나 해외 주식 쪽에서 많이 이뤄진 것 같고, 특히 국내 주식이 7월부터 9월이잖아요, 이 조사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자산 투자 성과는 거주용 부동산 증가했죠. 이것도 수익이 발생했고, 그리고 비거주용 이것도 수익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자산관리의 관심사, 이제 부자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역시 국내 부동산 투자가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실물, 금투자, 그리고 주식투자. 자산관리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기대 이하의 투자 수익률. 뭐 이건 누구나 다 같습니다.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당연히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죠. 투자정보 지식 부족, 이거는 공부를 덜 했다는 거죠. 공부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고,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기준 금액이 대부분이 31% 정도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종잣돈 규모 및 마련 나이 방법, 일단 평균적인 마련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때 평균 7.4억 정도를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42살 정도의 종잣돈 7.4억을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V 성장 동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나가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채 활용이라고 있죠. 75%의 부자가 부채를 다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했고, 여기 보시면 뭐 부채가 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부채를 쓴다는 게 정말 큰 금액을 쓰진 않습니다. 부자들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것을 어딘가에 확신 있게 사용을 해서 자산 증식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부채는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내 투자 지식이 좀 모자라고 어디 투자해도 성공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럼 당연히 부채를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근본 있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 그런 부채를 어떻게 사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정말 좋을 수 있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8%나 늘어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증여 상속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부자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상속이나 증여를 뭐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상속증여로 부자가 되신 분들 뭐 부럽기도 하고,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고 싶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은 상속증여를 해서 세대 간 그런 자산 이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요즘에 해외 주식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보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3년 이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3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뭐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뭐 다우존스나 이런 걸 투자할 때는 지수 추종이라고 하죠. 지수 추종하는 ETF만 사더라도 3년 이상이면 거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단 없이 꾸준히 투자했다, 이 내용이 많은 이유도, 해외 투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해외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면은 웬만하면 3년 이상부터는 성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해외에 투자 이민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대부분 복지도 좋고 이런 상속이나 이런 세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쪽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투자에 관심이 있느냐, 특히 대체 자산 보시면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전쟁 이슈도 많기 때문에 금은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품도 많아졌죠. 한국 부자들은 디지털 금으로서 가상자산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비장상 주식에도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나온 건데, 향후 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유망 투자처 같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고 비전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비상장 주식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역시 세금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조사 대상 금융자산 10억, 그리고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 자산 10억, 그리고 개별 면접 조사를 했고 조사기간이 7월 말부터 9월 6일. 시장이 그나마 주식시장이 좋을 때라서 아마 지금보다는 주식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까 표에서 보던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도 뭐 여러가지 돈을 벌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부자들도 어렵고 자산 형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해외 주식 투자는 그냥 장기 투자만 하면 수익을 준다, 이런 식의 이제 부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국내 시장에서만 이렇게 목맬 게 아니고 해외 주식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한 4개월 동안 해봤잖아요. 해본 걸 토대로 봐서는 내가 왜 미국 주식을 진짜 안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국내 주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